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는 시골 청년입니다. 오늘은 매물 소개가 아닌 촌집, 시골집, 농가주택 등을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 및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원체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보셨거나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셨던 분들께는 아마도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의사항인데요. 이 촌집을 구입하실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실 것이 이제 당연히 도로입니다. 촌집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원주택이나 땅을 살 때도 해당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시골 마을 안의 주택들은 관습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를 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매입 시에 지적도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적도상의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시로 촌집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주택 같은 경우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도 있고 지목도 대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하여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보시면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죠. 이제 보시면 현황도로를 접하고 있는 촌집이고요. 엄연히 말씀드리면 맹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택을 사실 취득하셔도 실제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현재 주택을 철거하시고 신축하실 경우에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 인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겠죠. 현황도로로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분쟁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분쟁의 소지를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구입 전에 지적도 및 건축 관련 사항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매물이 내 마음에 들고 현황도로로 신축도 가능하다고 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고 하면 망설일 필요 없이 당장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경계 부분입니다. 시골집들을 보다 보면은 현황 경계 부분과 지적도상의 경계 부분이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확한 경계 측량 자체가 어려웠고 마을마다 집성촌이 많아서 대부분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구두로 대충 경계를 정해서 담을 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경계 부분이 약간 차이 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더군다나 건물까지 걸려 있다고 하면 내 땅을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땅을 찾으려다가 마을 민심을 잃기 십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차이가 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 경계 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하시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넘어간 부분을 찾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가나 미등기 건물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옛날에 자기 소유의 토지 혹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허가 없이 집을 지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 전에 건물에 대한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토지 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런 무허가나 미등기 주택도 수도나 전기가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지목이 대가 아닌 전답 가수원에도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무엇이고 미등기 건물은 무엇이냐? 무허가 건물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허가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는데요. 대부분 조치법에 의해 양성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골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지목이 대지가 아닌 보통 전답 가수원이겠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다.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기 건물은 무엇이냐?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등기가 안 된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보통 옛날 촌집뿐만 아니라 요즘은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한 신축 건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주 명의 변경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 건축주에서 매수인 이름으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많으니까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지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지목이 대라면 무허가나 미등기라도 취득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전답 가수원, 즉 농지일 경우에는 취득하시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농지는 취득하실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농취증과 농지운부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잔금을 칠 때 이 서류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농지 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주택 혹은 농막 또는 잔디 시설물들이 있다면 농취증 또는 농지원부가 발급되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농취증이나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시려면 위에 지상물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원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게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지가 아닌 전납 가수원 필지에 잔디가 깔려 있다. 그걸 마당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잔디를 농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걷어내셔가지고 일반 나대지 상태의 땅으로라도 만들어 놔야지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재산세 납세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데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를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토지만 취득하게 됐을 시에 향후에 건물에 대해 사용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미등기 건물을 매매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향후에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입 전 무허가 건물 확인원 또는 재산세 과세 대상 등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바로 주택 관련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 3가지입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농촌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측량비 감면 등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청도 같은 경우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 봄에 조건을 갖추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거 비용을 세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철거를 먼저 한 후에 그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군청이나 시군구청에 영수증을 청구하면은 이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시골집 농가주택 등의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도 같은 경우 현재 신청 기간이 끝났는데요. 기억하셨다가 내년 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옛 시골집들 지붕을 보면 기와도 있지만 슬레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폐기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인체에 엄청나게 유해한 데 반해 해체나 제거 시 전문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철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같은 경우 가구당 344만원, 비주택 같은 경우 가구당 172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붕 개량 사업은 추가적으로 42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 지원 금액을 초과하시게 되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허름한 시골집이나 철거 예정 중인 시골집 등 빈집 정비 사업과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게 되면 엄청나게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이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매입하신 지역 혹은 매입하실 예정인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 가셔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하는 시골 청년이었고요. 오늘 촌집 시골집 농가주택 매입 시 주의사항 및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